안녕하세요. 홍사TV의 지구과학 담당 홍인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3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별 학습법,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이건 너무 일찍 들어서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끄세요. 예, 등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과 2등급, 3등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4등급은 할 말이 없어요. 4등급은 그냥 많이 해야 돼요. 뭐 학습법이냐 아니라 얘는 그냥 다 해야 됩니다. 개념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요구가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다고 결심을 하시면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1등급부터 보겠습니다. 1등급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1등급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등급을 맞았으니까 난 이제 지구과학은 잘하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지구과학은 좀 쉬엄쉬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과목을 하겠다. 나머지 부족한 과목을 하겠다.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쉬엄쉬엄이 잘못된 거라고요.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아이가 지구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급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한 만큼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이걸 계속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았으니까 그만해야 된다? 수학 1등급 맞으면 그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유지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왜 지구과학은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다른 과학이랑 비교해서도 그래요. 물리는 1등급 맞은 애들이 물리 공부를 계속 해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을 맞아도 못 푸는 역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요. 화학도 못 푸는 양적 관계가 나와요. 계속하고요. 생명도 못 푸는 유전이 나온다고요. 계속합니다. 근데 지구과학은 웬만한 게 다 풀려요, 이제. 틀린다 하더라도 심각성이 없어요. 해설지 보면 지엽이네. 뭐 이런 걸 물어봐. 내가 외우기만 하면 되겠네.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이러고 전혀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니까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유지를 잘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패턴을 줄이지 말고 쭉 이어가라. 그러면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 2등급입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 1등급까지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소위 말해서 양치기. 되게 많은 양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EBS하고 기출은 정리가 거의 끝난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들은.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은 키워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니 각종 모의고사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제 뭐 많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의 N제, 소위 말하는 N제, 혹은 뭐 필수 유형 분석,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교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실려있는 제작된 문제들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작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를 보고 나서 해석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끌어오는 능력, 그리고 알고 있는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등급은 많이 푸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다만 물화생과 다르게 지구과학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고 나면 해설지를 보고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파트의 내용을 틀렸으니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게 부족한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게 파악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보강해서 공부한 다음에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쳐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를 풀었다면 내일 풀면 당연히 맞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서 다시 풀어보시고 그게 이제 맞았다면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이런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겁니다. 자, 3등급은요. 3등급은 먼저 EBS와 기출을 먼저 다시 하자. 3등급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걸 묻는 형태가 아닌
개념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응용시키는 부분에 대한 연습이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시작부터 고난이도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애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요.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문제를 못 풀겠어요. 접근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검증된 것부터 연습을 하자. 확실한 해답이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EBS와 기출문제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자. 선생님 저 EBS 다 풀었는데요. 기출 다 풀었는데요. 아니 그걸 다 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면 3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2등급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근데 3등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풀긴 했으나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EBS 교재를 푼다고 했을 때,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한번 풀어봤다면 이 문제들이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하는 버릇 있잖아요. 보기 기억 봤는데 틀렸어.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 있는 거 다 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주관식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기억 맞았어, 니은 틀렸어. 근데 니은은 왜 틀렸어? 그것도 쓰면서. 디귿은 맞았어. 맞았으면 쓸만없으니까.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 문제에 표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보기를 읽기 전에 표나 그래프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적어보는 겁니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싹 다 적어본 상태에서 적어본 거를 보고 보기를 봤는데 내가 적은 게 다 나왔다? 그럼 분석이 끝났다. 근데 나는 다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적지 않은 내용이 보기에 나왔다. 그럼 나는 아직 이거 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올해 EBS 교재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게 너무 지겹다. 그럼 작년 EBS 교재도 있고요. 재작년 EBS 교재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은 검증된 형태의 문제들로 확인해보자. 그러면 EBS 교재 문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요. 좋다기보다는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검수해준 책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2등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한 번에 1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등급이 됐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2등급 학습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바로 1등급이 됐다? 그러면 지금 했던 방식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EBS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의 학습량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학습량을 끌고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전 3등급인데 바로 1등급이 되고 싶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고 뭐 하고 싶은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학으로 치면 70점대 학생이 킬러 문제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일단은 킬러 전에 나머지 것들을 다 맞출 수 있게끔 갖춰놓고 그 다음에 킬러를 준비하는 거지. 이게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어려운 문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근히 밟아 가셔야 됩니다. 차근히 밟아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누구 선생님이 뭐가 좋대, 뭐가 좋으니까 저희가 수업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상태와 내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저 선생님은 상위권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무조건 저길 들어야 돼. 야, 네가 상위권이 아닌데 그 수업을 왜 듣냐는 거죠. 나한테 맞는 그런 학습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결국에는 수능을 보는 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무턱대고 그냥 많이 하고 무턱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회수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찍어가면서 언젠가는 이 영상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